네. 네? 잠깐 이쪽 쓰셔가지고 네, 여기요?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경찰 조사에서 어떤 내용 설명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SNS에서 올린 글 자체가 역사적 사실하고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 죽임의 공포 속에서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급기야 학살 당하기까지 한 그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왜곡 날조된 정보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활동을 해왔고 또 이런 책도 쓰고 또 앞으로도 활동할 겁니다. 본인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오신 거도 예. 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실 때 어떤 내용 설명하실 건지. 거기 날 고발한 게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위반, 또 하나는 명예훼손,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뭐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답하면 됩니다. 예. 본인은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분. 아니 혐의라는 게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위법한 행위냐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죠. 그 기록된 내용은 사실은 맞아요.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위법한 행위냐, 집시법 위반이냐, 1분 동안 미신고 집회했다, 집시법 위반이다. 세상에 1분짜리 집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집회 신고를 1분 55초짜리 집회 신고를 할 거예요. 아까 하려고 했다가 담당자가 오늘 뭐 연갈해서 이따 진술 끝나면은 올라가서 할 겁니다. 1분 55초짜리 집회 신고 또 할 겁니다. 어제도 했고, 어제는 모항역 앞에 1분 55초짜리 집회 신고했고, 오늘은 서초구 앞에 1분 55초짜리 집회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입장에 변화 아니, 없으신 거죠? 그거는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성매매 여성이에요. 성매매 여성 아니면 그 사람들 뭐죠? 요금표가 수없이 많은데. 지금 대표님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지금 조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점에 대해서 아까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사자 누가 나한테 고발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자 명예훼손입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그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그런 발언들 네. 국민적 공분 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지금까지 정의기억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왜곡된 거를 퍼뜨려 놨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 그 사람도 성매매 여성이고 매춘부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당신 매춘부야 이렇게 경멸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그 사람들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올린 거는 모욕인데 모욕이죠. 모욕이라고 생각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모욕이나 누구에 대한 모욕이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무슨 위안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은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그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는데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영업 허가 얻어서 돈 번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슨 피해자야?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해자법을 없애라는 거예요. 학계에서 지금 3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위안부 피해 여성이 있다라고 지금 어쨌든 학적 연구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에 대해서 강제 연행 사실 자체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여성가족부에 지금 등록된 사람이 240명인데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그 중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간 사람 있으면 한 명이라도 제시하면 돼요. 그거 제시하면 되잖아. 근데 왜 제시를 안 해? 유석균 교수님 재판 때도 일본군에게 끌려간 위안부 제시하라는데 안 해. 1년 동안 재판부에서 여가부에 자료 제출하려도 안 해. 왜? 없으니까. 전부 다 부모가 등 떠밀었거나 본인이 원해서 갔거나 그냥 돈 벌러 간 거예요. 그런 사실을 왜곡 날조하고 또 방송은 이것을 막 퍼뜨리고 그러니 국민 대다수가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그리고 살해까지 당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야지. 예. 피해자들 증언이나 진술. 아 피해자가 없다니까요. 피해자가 없어. 지금까지 할머니들이 진술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진술은 무슨 그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고 진술한 거 봤어요? 네. 어디 누가?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없어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 일본군에게 끌려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갖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안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면서도 일본군을 아니 계약 맺고 갔다니까요. 계약 맺고 포주하고 계약 맺고 갔다고.
영업 허가를 얻어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일본군에게 끌려가는 순간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어요. 아,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증거 있어요? 모집책들에게 끌려 이제 동행하는 순간에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알고서 동행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차금 받습니다. 계약할 때 전차금 받습니다. 하고 계신데 모집책들에게 동행하는 순간에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걸 고지 받고 갔다고 주장하시는 그거는 모집책의 문제고 일본군이 아니라니까요. 모집책이잖아. 지금 모집책이라 그랬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 의해서래요. 일본군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취업 사기 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사람 없어요. 성매매를 하러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동행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매매 하러 갔던 그 사람들 가는 거는 여러 경로가 있어. 속아서 갈 수도 있고 자진해서 갈 수도 있고 부모가 팔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있으면 내놓으면 돼. 수없이 내가 이야기했어요. 계약을 맺고 끌려가셨다고 아니 표현하셨잖아요. 계약 맺고 끌려간 게 아니라 계약 맺었으면은 기만에 이미- 의한 계약이면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모집책하고 모집책 기만에 의해서 끌려가서 일본군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아니, 일본군- 악용을 당했으면 잘못된 거 아니 아닌가요? 모집책이라 그랬죠 방금. 위안부 피해자법에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군에 의해서예요. 본인이 모집책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끌려갔다라고 표현을 아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일본군은 개입이 없다니까. 지금 위안부 피해자법에서 말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위안부로 가는 경로가 수없이 다양해.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일본군에 끌려간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제시하면 돼. 정의연에서든 여성가족부든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간 것만 제시하면 돼. 왜? 그게 위안부 피해자법에 나와 있어요.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호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일제에 의해서. 근데 일제를 정의연하고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이라고 명시하고, 근데 여성가족부 자료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냐? 취업사기, 납치, 인신매매. 일본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럼 그 모집책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소로 끌고 간 거는 일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일본군은 일본군 위안소를 그 위안소 업자들에게 그 이 외중곳에 와서 영업을 좀 하라 해달라 이런 의뢰를 한 거지. 뭐 그러면 정선 카지노에서 관할관청에서 그 하면은 그럼 관할관청이 책임지나요? 그는 관할관청은 관리 감독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책이 결국 일본군이었다는 건데 총책이 누가 일본군이라 그랬어요? 모집책에 원청이잖아요. 원청 일본군이. 에? 일본군이 원청이 되는 건 아니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본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자꾸 그래 이야기. 아니 여쭤보잖아요.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본군 행위라니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성행위. 아니 구체 위안소에서 성행위를 한 거를 정당하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두둔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거예요? 일본군이 어떤 일을 했죠? 성행위를 했잖아요. 위안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 데려다가. 그럼 돈 냈어요. 그러니까 돈을 요금 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시는 아 요금 냈으니까 정당한 아니, 거지. 거예요, 그게? 아 요금 냈어요. 요금표 다 했어. 성매매에서 예? 성매매 자체가 노동이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 당시에 합법이었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유엔 합법이었어요. 서부. 합법인가요? 아니 조선에서 합법인가요? 예? 조선 안에서 그게 합법이었다는 아니 그 당시에는 성매매가 잘 합법이었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예? 잘 모르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성매매가 합법이기 때문에 영업 허가를 받았어야 돼. 조선 내든 일본군이 요금을 내고 그렇게 했다는 증거 지금 제시하실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시해 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제시해 보세요. 네? 제시해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릴까요? 네. 대표님, 성함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기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위안소 대표님 이름은 사용 시간 이억 없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자료냐 하면은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들어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금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의 합법이냐고요. 아니, 일제로부터의 합법 아니에요? 일제에서 합법이죠. 아니. 우리나라에서의 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국내에서 합법이었어 그때. 그 증거를 제시하시라고요. 국내요? 네. 내가 그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시하냐고. 모르시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 증거. 아니, 동북아 합법- 자료 저도 봤는데 예. 일제로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자료 일제잖아요. 그 당시에 합법 아닌 우리나라가 김문수 그 후보처럼 1900 일제 시치하에서의 우리나라는 아이고 일제 사진이 시대를 예쁘게서요. 주장하는 거예요. 1916년부터 네.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어요. 그 증거 제시하시라고요. 나중에 제시해 드릴게요. 대표님 요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 연행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요는 기만에 의해서 그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군의 위안소로 끌려가서 성착취를 그 당했다는 기만의 겁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피해자들이 누가 있는데요. 그 기만의 주체가 누구냐고. 보시는 거예요? 누가 기만했냐고. 이야기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구랑 관리책과 그 위안소를 기만에 의한 계약으로 끌려온 사람들 아니, 성적으로 그러니까. 착취했던 사람들이 가해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기만의 주체가 가해자들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기만의 주체가 누구냐고. 대표님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시는데요? 위안소로 활용했던 아니 일본 그렇지 않아. 군들과 내가 아까 수없이 이야기해야 돼. 그 예. 율랑여로 접어든 경로는 수없이 다양하지만 기만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가 팔았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군이 뭐 취업 사기니 유인유기 납치니 인신매매 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증거 제시하면 돼요. 피해자가 맞죠. 기만에 의한 피해자. 아니 중요한 건 그 가해자가 일본군이냐 아니냐예요. 원청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무슨 원청 하청에 지금 그게 그런 게 왜 나와? 일본군이 성착취를 했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성착취가 어떤 게 성착취예요? 기만에 의해서 끌려간 아니, 피해자들을 누가 성적으로 기만을 착취했다면 해? 가해자죠. 아니 누가 기만을 해? 아 참 답답하네. 그 평화의 소녀상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하셨던 건가요? 평화의 소녀상이 무슨 평화예요 그게? 그 소녀상에 조각가가 그 소녀상을 만든 동기를 보면 그거는 또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성폭행 당하고, 그다음에 학살까지 당한 그런 그 아픈 것을 거기에 담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누가 학살당해? 학살당한 사람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되지.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이 있으면 제시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가해자, 범죄의 주체가 자꾸 일본군이라고 정의연도 그렇고 여가부도 그러는데 성가부 가해자가 일본군이면 일본군이라는 건 증거를 제시하면 돼. 내가 수없이 제시해. 계속 훼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상 훼손하시는 거예요? 네, 훼손했어요. 언제? 그 비닐봉지 씌우고 그게 하시는 훼손이에요? 네. 아니 훼손 용어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훼손이 훼손 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무슨 훼손이에요? 그러면 훼손이면 내가 재물 손괴죄로 처벌받았지. 아 용어부터 정확하게 알고 와야지. 대표님 학교 앞까지 가서 미신고 집회하신 이유 궁금하고 1분도 미신구 집회인가요? 1분도? 그 일본도 미신고 시간을- 집회예요? 시간을 대표님이 정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학교 앞까지 가서 미신고 집회하신 그건 내 분이 마음이에요.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법적으로 그건 할 수 생각과 있어요. 다른 국민 여론이 큰데 아 여론하고 그에 상관없어요. 대해서 여론이요. 대한민국 여론이 어떻게 되냐? 언론들이 헛소리를 자꾸 짓거리니까 여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집회 그런다고 신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집회 신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집회 신고 1초씩 줄여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일본이 미신구 집회래. 내가 보고 대표님 일본 가는 미신고 집회 하신 거 인정하시는 건가요? 내가 아니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요. 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무항 요구 앞에서 1분 동안 미신고 집회했다. 이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1분 동안 나는 사진을 찍었지 집회를 한 게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야 대한민국에서 1분 동안 사진 찍는 것도 이거 미신고 집회로 처벌하는구나. 그럼 앞으로 나는 사진 찍고 싶으면 아무리 짧아도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진 찍는데 1분 2분이면 끝나. 그래서 1분 59초 신고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1분 59초 신고하니까 또 금지야. 야 그것도 긴가? 그리고 58초로 신고해. 또 금지야. 그래서 아이고 그것도 긴가? 계속 그래서 1초씩 줄이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0초 되면은 그만하실 거예요? 아니요 다시 시작하지. 몇 초부터? 왜?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신고를 해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내 권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책임 없는 됐습니다. 권리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예?
책임지지 않는 권리라고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제? 지금 뭐 짓거린다 어쩐다 계속 사자 명예훼손과 언론들 다 사자 싸우고 무슨 사자 비난하고 명예훼손이에요? 그죠? 누구 사자 어떤 사자가 제3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자 아니 그럼 모르면 이야기하지 말지. 사자 아니, 누구예요? 선생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자 누구냐고. 일본군을 두둔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님 아까 학사가 나는 두둔하지 않아요. 아니 저희들의 정서랑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학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연합군이 그때 찍은 필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패전 당시에 이제 학살이라든가 집단 자결이라든가 이런 거 강요했다는 영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 이렇게 찍힌 거.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강제 그 학살 영상이라서 2018년도에 그 언론에서 뭐 야단 났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시신으로 누워 있는 사람들 좀 제대로 알고 보도하세요.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더군다나 일본군이고. 그 원본 영상 보세요. 그 흐릿하게 그 처리한 거 말고 미 문서관리보관청에 있는 원본 영상을 한번 보세요. 남자의 성기가 또렷해. 그 무슨 여자야. 그리고 그 캡처에 보면 일본군의 그 죽은 일본군의 시신에서 양말을 벗기는 중국 병사, 일본군 병사, 죽은 일본군 병사의 양말을 벗기는 중국군 병사라고 캡처까지 다 돼 있어. 그리고 영상을 보면 확대해 볼까요? 확대해 봐요. 그 보면은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온 방송에서 그 학살당한 조선인 위안부라고 퍼뜨린 거예요. 내가 방송사에서 이야기해서 이거 남자라고 해도 안 고쳐. 내리지도 않아. 서울시도 그 주관단체인 서울시에도 연락해서 이거 남자 아니냐, 왜 여자라고 속이느냐, 안 고쳐. 연합군이 그때 보고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 일본군 위안부예요. 그게 여성 30명 그- 총살까지였네요. 30명이 일본군 위안부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여자라고 돼 있지. 예? 가야 돼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얼빠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고소장 제출하고 그 조만간에 민사소송을 또 진행할 겁니다. 대통령께요? 그럼요. 됐죠? 갑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아까 소녀상 말기 말씀인데 예, 예. 소녀상이 그러면 어떤 걸 형상화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신 건가요? 그 위안부 사기꾼들의 선전 도구예요.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이용수 할머니 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여성가족부, 두 번째 정의기억연대. 이 사람들이 그 위안부 이력의 그 불쌍한 노인들 이용해서 사기친 거예요. 이 노인들은 돈이 없고 어렵고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노인들이. 그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유관단체를 통해서 피해를 호소했던 할머니들 생각하는 그런 동상이란 걸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그 사업을 위해서 한 거지 위안부 피해자들인데 아무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동상이 소녀상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계셨는지 아유, 여쭤보는 그건 거예요. 사기꾼들 선전 도구예요. 오늘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거 없어요. 위안부 피해자 없어. 이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어디로? 이쪽 본관으로. 아, 그래요? 지금 멈추는 것이 대표님이랑 가족들 위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가족들을 생각해요. 문제가 돼서 검찰이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알죠? 나 무죄 받았어 이 문제로 매춘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뭐 내가 뭐 당연히 김병원 소장 편이지 뭐 누구 편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는 매춘이라는 얘기해서 재판까지 대법원까지 다 받았어요. 검찰이 기소해서 무죄 나왔어요. 평소에도 김 대표하고 좀 교류가 있으세요? 아주 가깝죠 동지인데.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김병헌 대표 비판하는 글 올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 한 거죠 대통령. 뭐 궁금한 거 있어? 나 아니 여러분 앞에서 나 다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2019년에 연세대에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내가 말을 해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것 때문에 검찰이 날 기소했어요. 위안부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갖고 재판을 받아서 구형을 1년 6개월 했어요 검찰이. 근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무죄 1심부터 무죄가 나왔어 그거. 그래서 대법원까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여러분 좀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재판에 증거를 제출한 게 오늘 김병헌 소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 대표 조사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무죄가 날 거라고 무혐의가 날 거라고 확신하시는 그런 아니, 나는 당연하죠. 뭐 이상해요?
내가 그러면 김병헌이 잡아가라고 얘기하려고 여기 나온 것 같아. 내일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 발언하시나요? 내가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소장이 발언하는 걸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나는 내 경험으로 거두려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다. 앞으로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하고 뭐 내일 기자회견도 그렇고 계속 같이 이런 위안부 매춘 이런 활동 계속 하시려는 건가요? 아니 뭐 사실 역사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역사가 너무 왜곡돼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예, 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제 시대에 관한 역사가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어서 그 왜곡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자, 사실대로 판단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김병헌 소장과 동지예요, 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는 너무 왜곡이 많이 돼 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 국가가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뿐만이 아니라 유엔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겠네요. 유엔도 왜냐면 세계 정은 유엔도 사기당했어. 유엔도 사기당해서 일본에서는 그 사기라는 게 판결이 나서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유엔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만 지금 난리치고.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아 건 물론이죠. 아시죠? 일본 사람이 제일 많아요. 위안부 전체 유럽에는 있는 거 50%. 아시죠? 유럽은 위안부가 아니고 그 스마랑 사건이라고 인도네시아의 네덜란드 군대하고 일본군하고 싸워서 일본이 점령했을 때 네덜란드 여자를 맞아 포로로 일본 군대가 잡았어요. 그 포로로 잡은 여자를 일본군 그 현지 부대장이 강간 같은 걸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폭력. 일본 군에 의해서 아니 그거는 파치잖아요. 위안부가 아니고 전쟁 포로에 성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사람은 사형시켰어. 일본 군이.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김 대표가 그럼 아까 관리 책임 자체는 그 위안소를 운영했던 관리 책임 자체는 일본 군에 있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관리의 일본이 군의 여러 가지 그 현지의 문제 때문에 군에도 위안소를 설치하자라는 결정을 하고 일본 군이 그 결정을 집행을 해서 일본군의 전선에 위안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위안소에 여자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소라는 게 일종의 군 공창이에요. 그 당시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데 일본이 지배하면서 일본 안에서도 공창이 합법이었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식민지여서 일본이 합법화시켰어요 공창을. 그래서 그러니까 공창이 그 당시 합법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합법이라 그 당시 기준으로 당시 인권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때 합법이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때 입장이신 거죠?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지. 역사를 그럼 옛날 노예제를 지금 와서 막 지금의 기준에서 보니까 노예제가 잘못된 거지.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둥글다고 한 그때는 다 터죽일 놈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일본군 위안부 잘못된 거 인정하시는가요? 그때 기준이랑 지금 기준이랑 인권의 기준이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많이 기준이니까 바뀌어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준으로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캄보디아에 무슨 스캠 당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그거랑 국가가 이거랑 무슨 상관이죠? 그것도 지금 무슨 약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럼 그 사람 책임인지 우리나라 관리를 못한 국가 책임인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따지고 옛날 것만 갖고 따지냐고. 국가가 스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지금은 국가가 책임진 게 아니고 그때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 스캠 단지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캄보디아 정부에서 뭐 어떻게 운영을 허락을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건진영 기자님도 예. 옛날 거 잘 모르면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질문만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질문 드린 건데요. 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모르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네, 확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마지막 그 대법원 이 사람들 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동의하는 예,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매춘 발언에 대해서 뭐 무죄 판결이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떳떳하다는 입장이시잖아요. 무죄 판결 근데 오늘 김 대표 출석도 그렇고 사실 관련한 발언이나 이런 의견들은 다수 국민들에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또 공분사는 아니 그런 그래서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국민을 상대로 한 이 교육이나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유엔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은 거짓말한 거를 이제 깨닫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박유아도 지금 무죄 나왔지. 나도 무죄 나왔지.
이런 지금 누적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왜 김병호 소장만 대통령이 콕 집어갖고 저 양반을 저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일종의 인권 침해 아니에요. 아 이거 박유한 무죄 났잖아. 나 무죄 났잖아.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그 무죄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신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뭐 강의실에서 재판에 대해서 발언한 나보다 것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거? 그냥 본인 강의실에서- 생각 얘기하지 강의실에서 말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을 한 것이 그 역사적 사실 아니 왜곡된 그러니까 거 법원이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나보다 잘 알아요 재판에 대해서. 아니 그 나보다 잘 재판에서 알아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어떻게 발언하던가요?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발언하신 거 맞다고 그 재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문제가 된 거는요. 나를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내 범죄 사실을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강의실에서 그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한 재판- 거에 대한 무죄를 한 재판장이 거지. 재판 과정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교수님의 그 아, 내 얘기 좀 들어. 위안부에 대한 발언을 말씀하신 게 나한테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거 대답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을 끊냐고. 말씀하세요. 재판장이 그 재판 과정에 입이 마르네. 아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니네가 기소했으니까 피고인 유석춘의 범죄 사실을 니네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한테. 검찰이 네 맞습니다 증명하세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듯이 돈 벌러 매출하러 간 여자들이 아니고 강제로 끌려간 사례를 한 명이라도 특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을 못해. 그래서 검찰이 2년을 기다렸어요. 니네 그 특정해 갖고 와라. 그 사이에 2년 동안 나는 돈 벌러 간 케이스를 수도 없이 제출했어. 이 사람은 이래서 돈을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돈 벌려고. 그게 2년 동안 쌓였어.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검찰은 증명을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스마랑 얘기 잠깐 하다가 그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야. 인도네시아 여자고 그건 위안부가 아니야. 전쟁 포로로 잡힌 여자를 군대에서 그냥 그 현장에서 성폭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 사형시켜서 그 군인을, 부대장을. 그거 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재판 나보다 더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십시오. 네, 보도, 실어드려야죠. 네. 보도, 이게 말이지. 물 없어요? 물. 아이고, 물은 없는데. 이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가야 돼. 예, 가자. 이제 아니, 그만하세요. 한마디 하지 뭐.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요새 여러 가지 뭐 관리하시고 챙겨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정말 온 국민이 잘 모르고 교육도 잘못돼 있고 매스컴도 이렇게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시민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못할 망정 짐승을 격려해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또? 네, 하나만 네. 더 궁금한 게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 뭐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분을 한 분이라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뷰하거나? 국내에서요. 이용수와 마주치기만 했어요. 대화하신 적은 없고요. 대화를 불가능하더라고 대화. 시도를 좀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냥 불가능. 왜요? 그럼 이용수한테 물어봤으면 안 되는데. 아 교수님이 시도했는데 안 받아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안부들이 지금은 나이가 전부 90 가까이 되고 있고 건강이 다 나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동을 잘 못할 거예요. 이용수 혼자 쌩쌩하게 다니는데 그 양반도 최근에는 좀 어려워졌다고 얘기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어요. 직접 말씀을 나눠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고요. 저희 집안에 한 200분 정도의 독립운동가가 계신데 그 집안에 후손입니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원일입니다. 김원자 일자 네. 네. 오늘 김병헌 발언 직접 옆에서 들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김병헌이 매주 수요일 날 소녀상 앞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매번 같이 이 옆에서 보면서 저지하고 하는 입장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뭐 참여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본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도 다 삭제됐을 것이고 그 증거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자기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도 저지할 입장입니다. 오늘 발언은 좀 어떠셨어요? 늘 느꼈듯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을 뭐 국민들이 봤으면 거기에 동조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헌도 그렇고 아까 류석춘 교수랑도 네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네. 뭐 유엔도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없다는 것을 없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속고 있다. 네네. 유엔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측의 고노다마에서도 그 부분을 다 인정한 부분인데 자기가 뭐 어떤 주장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앞장 세워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걸 이슈화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같습니다. 오늘 김병헌 씨는 아니면 류석춘 교수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계속 이슈화하는 거는 이거는 반인륜적이고 인간적이지 않은 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금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나 이런 분들을 이제 모욕하고 하는 거에 대해 특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뭐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든지 그런 입장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인 행위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을 가지고 계속 이슈화하는데 국회의원 분들도 그 위안부 보호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발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고 더욱 나가서 이 상황이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지장이 안 좋은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빨리 발의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제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